자, 여당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점점 네. 산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특히 이제 분당대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자, 총평을 먼저 한번 좀 올려주시죠. 정말 X판이죠. 앞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소위 이제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 하잖아요. 네. 그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의 그것도 이제 21세기 민주주의가 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대놓고 하잖아요. 뭐 이게 그러니까요. 몰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대놓고 해요, 대놓고. 네네. 한 명씩 제거해 주잖아요.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그 전에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공정하게 되고 있는 건가? 어느 누구도 제가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당대표 선거가 공정하고 불공정하고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다? 차라리 그냥 임명장 주고 찍어서 그냥 임명해버리지 뭐하러 선거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진선님께서 상권 분립을 괜히 해놓은 게 아닐 텐데 대통령이 헌법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아, 나나유님 네. 댓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이제 트리키에 지금 지진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남의 나라 지진 사고로 이렇게 많은 구조대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는 왜 그렇게 대하는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우리나라 시장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도자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다. 지도자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식으로 엉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해봅니다. 세상에 권민중님께서는요. 뭐라고 중국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예.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한국 정치 때문에 찌질한 대통령. 아, 이 뒷얘기는 안 읽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당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색깔론입니다. 어떻게 안철수 의원을 보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예.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지지하다니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야당한테 써먹던 색깔론, 그것도 옛날에 나온 색깔론들을 이제 아직까지도 읽어먹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처구니가 아니까 이놈의 색깔로는 네.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아니 일요일 날 정무수석이 국회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그거? 예.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철수는 우리 편 아니다. 안철수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진복?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색깔론을 이제 그렇게 지금 야당이죠. 지금 야당이 민주당 공격할 때만 색깔론 들이대더니 지금도 네. 쌍방울 관련 색깔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과 연관성 자꾸 얘기하고.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체? 그렇게 따지면 개성공단을 그렇게 활성화시켰던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네. 그분한테 색깔론을 들이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돼 있으면 다 색깔론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신영복 선생을 개인적으로 존중할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그분의 사상 예를 들면 공산주의를 뭐 또 사회주의를 네.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뭐 김정은 정권이나 그런 독재 정권이 사회주의입니까 거기가? 김정은식 독재 정권이지 네, 네. 사회주의 기본적인 이론하고 달라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공산주의 뭐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 사람을 이상한 게 몰고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너무 고리타분하고요. 좀 이상한 말 쓰려다가 제가 말을 고리타분하고요. 후로 시작하는 말을 쓰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제가 대신해드리죠. 너무 후지다.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나쁜 말은 전부 다 진행자에게 그렇죠. 진행자에게 시키는 시킵니다. 이 훌륭한 패널의 자세.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예. 탈북 출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은 뭐야 그러면? 태영호. 그분은 뭐예요? 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신영복 선생님도 나중에 전향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네. 이제 나오셨는데 태영호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이 예전에 북한에 계셨잖아요. 그분은 그럼 공산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뭐예요? 민주주의자예요? 지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 거 가지고 다시 그분 공격하면 말이 됩니까? 당신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공산주의자야. 이런 비판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근데 나중에 사상 전향해서 전향서 쓰고 나오신 분이에요. 신영복 선생님은.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그랬다고 뭐 북한을 추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또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책 읽어본 분들은요, 다들 존경해요. 그분 책 읽어보고 네. 그 깊이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중한다. 이거 얘기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대체? 네. 진짜 종북몰이는 도대체 언제적 종북몰이를 아직도 이렇게 유치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에 영향을 또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웃기는 거죠. 네. 자, 봅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기 당비 300만 원 되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 입을 통해서 내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지지 기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는 생각, 내지는 이 공천권을 장악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생각, 뭐 이런 거 때문일 텐데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분당, 내지는 신당, 뭐 내지는 탈당,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도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총선과 공천권에 지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정부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들을 많이 좀 영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이하고 호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당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돼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대통령실에서 요구한다고 받아들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대선에서 팽팽망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대선의 가능성이 없어요. 대표가 돼가지고 총선을 진두지휘했는데 패배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네.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못 믿는 거지. 왜냐하면 안철수가 대표가 돼가지고 만약 공천권 행사할 때 분명히 검사를 많이 안 해주고 그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공천을 하게 수밖에 없게 된다. 네네.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두기 할 수도 있어요. 지지율이 계속 낮아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네. 본인이 대권에 꿈이 있다고 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는요, 거리두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래의 권력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게 될 있죠. 수밖에 없죠.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YJK님께서 당비 500만 원 낼 테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최재물 교수님에게 예. 500만 원 내세요, 최 교수님도. 어디다가? 국민의힘에다가. 아, 싫어요. 국민의힘이 내가 왜 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힘에다가 나한테 그냥 민주당이 내고 얘기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공천권 하라면 낼게요. 민주당이 낸다고요? 500만 원 내고 공천권 내 마음대로 행사하라면 내가 할게. 민주당은 1,000원만 내면 된다는데. 1,000원짜리 어디 1,000원짜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1,000원짜리가 감히 정말 나는 양쪽 정치인들 의식이 인식 수준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당원을 그렇게 폄하하는 민주당이나 300만 원 내니까 괜찮다는 국민의힘이나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수준이.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1,000원 내고 편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500만 원 너무 비싸잖아. 아니 근데 500만 원 내고 지금 대통령처럼 뭐 네. 자기 맘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안 내겠어요? 내가 볼 때 한 1억 내고 하라 그래도 할 사람 많을걸요? 아, 그럴까요? 그럼요. 자기 맘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300만 원 내고 공천권을 내가 가져가겠어. 그런 이거랑 거잖아요, 똑같은 결국은. 거잖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선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고요. 정당법 사실 진짜. 구조에 보면 그런 식으로 당대표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예. 부정한 방법을 취하여 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 의원 어쨌든 현재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금방 꺾이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바가 있고요. 또 철수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서 물론 찌라시가 계속 돌았습니다. 철수한다는 쪽, 아니다라는 쪽 어떤 게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천하람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만 이게 안철수 의원에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천하람 변호사가 나와서 안철수 의원의 표를 일정 부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그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렇거든요. 천하람 변호사가 나오게 했던 것이 여러 분석이 가능.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크게 보면 자 1차 서류 심사에서 대부분 떨어뜨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신업 예컨대, 유튜브들. 신혜식 뭐 네. 이런 분들 또 구구죠. 네, 상황에.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표를 어떤 표를 갉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갉아먹는다는 제가 표현을 쓴 건 뭐냐면 나눠 갖는 건데 뺏어오겠다.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을 놓고요. 만약에 강신업이나 이런 분들이 안철수 표를 뺏어오겠어요? 김기현 표를 뺏어오겠어요? 김기현 표를 뺏어오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아웃시키는 거예요. 대신 누구는 다 하려나요? 천하람. 천하람 누구 표를 뺏어가겠어요? 안철수 표를 그렇죠. 뺏어가겠죠. 그 전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부러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오다 내린 거야? 그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왜 이러세요? 솔직히 나한테 본인 대답하시면 얘기하세요. 되죠.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읽는 분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 김기현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첫 번째 그냥 승리를 해보게 만들겠다는 거야. 아니 서류 전형에서 강신업이나 누구야 또 이 사람들은 막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자기들을 왜 서류 심사에 떨어뜨리냐. 그리고 뭐 허은하 의원 이런 분들은 살려주고 이런 거잖아요. 예컨대. 네. 근데 대부분 이준석계는 살아남았어요, 전부 다. 왜냐면 그 표를 나눠 먹는 것이 천하람이나 허은하나 이런 분들은 다 안철수 지지표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표를 분산시켜서 첫 번째 50%를 넘어버리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천하람을 지지했던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100% 안철수한테 가진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과 안철수 사이가 안 좋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반은 아니고 저는 그래도 안철수 쪽으로 더 많이 갈 거라고 봐요. 뭐 네. 최소한 4대 6 정도로, 6대 4 정도로. 그래서 결선 투표에 가면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근데 김기현 쪽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소위 김기현 표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선에서 바로 50%를 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 네. YMG2님께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봤을 때 김기현 의원이 대표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맞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근데 뭐 안철수 의원이 돼도 별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똑같아요? 네. 왜요? 안철수 의원의 전적을 보시면 네. 네, 죄송한 말씀인데 그분 가는 데마다 다 당이 쪼개졌어요. 아하. 한 번도 제대로 그러니까 제 그냥 분석이고 판단입니다. 안 의원님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당이 항상 갈라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안철수 의원이 되면 심평 변호사 그 얘기했던 나중에 우리 얘기 나누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꼭 김기현 의원이 돼야지 뭐 누구한테 유리하다 말다 이걸 지금 말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게 안철수 의원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천권 가지고 아주 그냥 싸울 난장판이 거예요. 벌어질 네, 난리 가능성이 날 거예요. 높고 네.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저는 집행부 쪽에서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당이 이제 내부적으로 되게 복잡해지고 분란이 일어나죠. 대통령도 사실은 그걸 그대로 대통령의 성격상 성정상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걸 그대로 놔두지는 않지 않을까.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당대표 후보 소개 영상에서 천하람 후보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서 지난 5일 후보들의 30초 소개 영상 조회를 그러니까 올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조회수를 확인해 봤더니 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천하람 후보가 8,800회, 되게 작네요. 김의원 후보가 7,600회, 황교안 후보가 5,600회 순으로 나왔고 이어서 안철수 후보 4,400, 윤상현 1,100, 조경태 후보가 1,000회 정도로 조회가 됐답니다.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여론조사 같은 거 혹시 좀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아침에 쿠키뉴스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자세한 내용 얘기 안 해도 되죠 유튜브니까. 네, 아까 우리 또 얘기했어요. 우리 한동희 기자가. 예. 나 얘기했어요? 네, 네. 천하람이 2등했어요. 김기현하고 수수점까지 같아. 그래요? 응, 그거 찾아보세요. 네. 지금 한동훈 기자가 거기 끄떡이잖아. 그러니까 1등이 안철수고요. 2등이 김기현, 천하람이 소수점까지 같아요. 몇 이렇게 퍼센트인데요? 올라갔다. 몇 정확히 몰라요. 퍼센트인데요? 퍼센트는. 11.7% 그건가요? 응. 아.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어허. 김기현이 뭐 어떻게 돼?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밀어주고 그냥 온갖 수단공을 대놓고 막 욕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11점 몇 퍼센트 나왔어. 아, 이게 천하람 뭡니까? 한마디 하니까 쫙 돼버리네.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차라리 이준석 대표 나오면 좋겠네. 당무권 정지잖아요. 아니,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요? 표절을 부르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안랩 세무조사까지 뭐 한다 이런 소리만 소문만 들려도 얘기가 있죠. 복잡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7.7%.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한들 여론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더 마이너스예요. 이런 모습 보고 아무리 당원들이지만 기분이 좋겠습니까?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평 변호사가 만약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랬죠. 무아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요? 레임덕이 아니라 네임덕입니다. 내 이름 덕이다. 야, 아니 그게 뭐? 아니라 이제 그분들 이름 누가 뒤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가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좋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도 우리가- 있어요? 네, 많이 우리가 많이 발전했네. 원래 영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안 보여줬잖아요. 최지명 교수님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뭐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렵게 세운 정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또 내년 총선 승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 또 당에 대한 애당심 그리고 충심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지금 잠깐만, 아까 그거 장면 잠깐만 마지막 스틸컷 하나만 보여주시면 저 배경화면이 된 데가 덕수궁 돌담길 아닙니까? 예. 덕수궁 돌담길 옛날에 법원 앞이어서 이혼하려고 부부들이 왔다 갔다 하던 데인데 지금 두 분의 표정하고 말하는 걸 잘 보시면 정말 이렇게 이 중년의 부부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와, 이거 진짜 김기현 의원은 저렇게 행복한 날 기쁜 표정이 아니라 표정이 되게 뭡니까? 이거 되게 함의하는 바가 맞지 않나요? 많죠. 딱 표정만 보면 어쩔 수 네.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두 사람이 얘기, 또 1시간인가 2시간 얘기 나누고 나서 지금 얘기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식당에서.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정말 말이 잘 통했으면 웃는 얼굴로 하겠죠. 네.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약 지지를 해줬다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지를 정말 한다면 정말 이 말도 그래. 여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에 보통은요. 누구를 지지하면 예를 들면 윤석열 성공적인 운영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렇군요. 정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김기현이라는 이름이 한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어떠한 사심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공격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심도 내려놔야 되는데 사심을 지금 계속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니까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영화 뭡니까? 제목 헤어질 결심. 아. 예, 지금 그 얘기를 우리 비밀 남수님이 해주셨는데 예. 인생 이망님 그냥 이혼하세요. 네, 뭐 어제 그 얘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솔직히 이게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폭망입니다. 폭망.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심평 변호사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 그 선대 본부장인가요? 네. 내려놨죠. 내려놨어요. 예. 참 그분도 입이 좀 가볍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레임덕에 빠져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 이런 거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랬더니 김한길 위원장이 무슨 소리야?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니네가 나가라 이건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야? 니네가 나가라. 그럴 대통령은 수 있죠. 나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을 나가면 국민의힘이 재산이 많아요. 건물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가질 않고 나갈 사람이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신당 창당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 반발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공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수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또는 막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완전히 몰아내는 거죠. 그럼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비대위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동하는 비대위가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간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야,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정말 옛날에 무지개색 그 당원복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색깔별 당원복 입고 난 게 한번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또 되는데 바뀔 수 또 있어요. 나간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거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심한 거 비대위로 아니야?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갈등은 어쨌든 생길 수밖에 없다. 김기현이 돼도 저는 갈등이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돼도 공천 그렇죠.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반대하는 검사들 의견이 많이 많으니까. 검찰 출신들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나 지금 당협위원장 열심히 몇 년 동안 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준석, 유승민의 움직일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신당 창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도 지금 뭐 쪼개진다, 민주당? 나눠진다 이런 얘기 누가 많이 그래요? 나오던데 그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일부러 그런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나가시든지. 아, 이렇게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최재명 교수는 진짜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본인들이 싫으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나가시는 자, 거죠.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는 10일 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추가 조사를 받겠다. 11시 출석한다. 그렇습니다.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다음에 가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원래는 주말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나 일해야 된다. 그랬더니 검찰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로 됐어요. 근데 네. 시간은 검찰이 계속해서 9시 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11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주중 출석을 이렇게 강경하게 고집한 이유가 바로 그날 주가 조작 관련된 판결이 김건희. 선고된 날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그 선고의 모든 시선을 사실은 뺏길 수밖에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판결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뉴스가 도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뉴스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러거든요. 홍보 네. 전략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 소환이 어쨌든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검찰에서는 계속 조사를 언제 받고 있다 현장 막 리포트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에서 김건희 여사에서 어떻게 밝히느냐 뭐 관계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이슈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또 악수일 수도 있다. 악수. 왜요? 왜냐면 뭐 오늘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나오지 마라. 이제 혼자 간다. 안 나가겠습니까? 그분들이 집회하시겠죠 또. 네네. 그 집회가 그대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붙어 있지 않나요?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붙어 있죠. 그렇죠. 예. 거기서 그냥 계속 하시면 돼. 예. 선거 관련돼서도 집회도 하시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나가실 때 집회하고 뭐 가까우니까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 그냥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냥 나가실 여러분. 건가 보죠? 되게 구체적으로 저는 동선을 안 알려주시네. 나갑니다. 저는 안 나갑니다. 자, 근데 네. 그날 곽상도 의원 선고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굵직굵직한 일이 많은 대한민국의 2023년 2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번에 서면 진술서를 먼저 제출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에서 계속해서 뭔가 길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이번에 당신을 뭘로 부를 거야. 그 다음에는 또 뭘로 부를 거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뭐 대장동 부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부르고 정자동 호텔 개발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코너 아닌가. 코너. 이건 이제 지역 화폐. 예, 지역 화폐에서 특혜 줬다는 그 회사에 어처구니 이것까지 지금 차근차근히 부르겠다 이런 이게 먼지 입장이거든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먼지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먼지를 터는 수사를 하는 게 대놓고 이것도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그리고 정책적 문제잖아요. 코너인 네. 같은 경우 정책적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털면
그럼 모든 지자체장들 하여튼 지역 화폐 다 터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다 식으로 털어야 나올 돼요. 거면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국회 예산에도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있어요. 그거 다 없애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다 깜빵 보내든지. 아니 그래야 되는 김건희 거예요. 여사 관련해서 저 어제 그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요. 많이 보도를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한덕수 총리하고 대정부 질문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 소환했냐 안 했냐? 소환 통보했냐? 그 얘기 나왔죠. 수사 안 안 했다고 하고 그랬잖아요. 있다면서, 예. 그다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방어권 차원에서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소환을 통보해도 안 갈 수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 방탄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방탄한 아니, 것도 없는데.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아니 그 김건희 여사는 저 피의자의 권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건 피의자 권리 아닙니까? 나가서 서면 진술서 내고 대답 안 하는 것도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아까 그거를 묵비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실서임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냈는데. 아니 예.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아니 한덕수 총리도 그래. 그럼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권리를 찾는 거잖아. 그 권리 찾는 거 가지고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피해자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소환에 응하든 안 응하든.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소환에 계속 응하는 이유가 체포영장 발부될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오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해야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네. 자, 뭐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체포영장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 때문에 괜히 당에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싫다. 그것도 방탄이라고 이런 공격을 뜻이겠죠. 하잖아요. 네. 일부러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검찰이 일부러라도 체포영장 발부해서 예컨대 네. 그거 가지고 방탄하면 그걸로 막 공격을 하려고 정치적 이슈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는 게 뻔한 루틴이라. 해도 너무해. 어머, 시간이 벌써 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벌써. 네, 제가 막 욕하는 거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제가 저는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